공난숙은 한혜라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을 시작한 사람처럼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바닥에 울리는 하이힐 소리조차 일부러 크게 내는 듯했고 비서가 눈치를 보며 커피를 다시 데워 올릴까 묻기도 전에 난숙은 한 손을 들어 가볍게 제지했다. 사무실 안은 향이 진한 원두 냄새와 냉랭한 공기가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혜라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는 척하다가 난숙이 의자에 앉는 소리를 듣고서야 천천히 몸을 돌렸다. 두 사람 사이엔 안부라는 단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난숙이 잔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끝을 세웠다. 물론 나보고 왜 오라고 그랬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라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둔 농담을 던지듯 웃으며 잔을 가볍게 들어 올려 보였다. 잘 먹었습니다. 저녁. 혜라의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비웃음에 가까웠고 난숙은 그 미소를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비틀었다. 웃겨. 지금이 웃길 때야? 혜라는 대꾸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난숙은 그 느긋함이 더 열받는 듯 입꼬리를 올려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나 되게 이뻐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나보다 더 무서운 년이라고. 혜라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난숙이 일부러 그 반응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다. 그 할머니, 내가 믿는 홍세프 그 무속인이 모시는 할머니 신이야. 그 신이 그러더라. 너 겉으로만 점잖지 속은 더 잔인하다고. 혜라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마치 난숙이 꺼낸 신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스워서 견딜 수 없다는 사람처럼. 그리고 혜라는 웃음을 거두며 목소리를 낮추고 아주 또렷하게 내뱉었다. 정말 보여줄 수밖에 없겠네. 내가 너보다 더 무섭다는 걸. 그 말과 동시에 혜라의 시선이 난숙의 목을 겨누듯 날카롭게 꽂혔다. 난숙은 오히려 그 시선에 더 크게 웃었다. 그래, 그게 너지. 한혜라. 늘 보여준다는 말부터 하지. 근데 말이야,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불안한 법이야. 혜라가 단번에 받아쳤다. 불안한 건 너겠지. 공난숙. 내 딸 영채가 어딜 밟고 올라가든 결국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난숙의 입가가 딱딱하게 굳었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내 손? 더러운 건 괜찮아. 어차피 이 판에서 깨끗한 손으로 살아남는 사람 없어. 혜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부른 거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나랑 같은 방향을 봐야 하니까. 난숙은 비웃듯 고개를 젓는다. 같은 방향? 너랑 내가. 웃기지 마. 우린 절대 같은 방향 못 봐. 넌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팔아먹는 년이고 난 내 가족을 지키려고 세상을 팔아먹는 년이야. 결이 달라. 혜라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결이 달라도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은 가능해. 난숙이 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내려놓는다. 목적지가 어디인데? 혜라의 입술이 아주 얇게 당겨졌다. 진태석. 그 이름이 나오자 사무실 공기가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난숙은 일부러 웃음을 터뜨렸다. 하, 그 인간. 너 남편이잖아. 혜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남편이기 전에 괴물이야. 난숙이 눈을 가늘게 뜬다. 이제야 깨달았어? 혜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야. 난숙은 혜라의 말 속에 섞인 분노와 공포를 읽어내고는 그걸 더 자극하고 싶다는 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너 혼자 감당하기 무서워서. 혜라가 낮게 웃었다. 무서워서가 아니야. 확실하게 끝내려고. 난숙은 손뼉을 한번 치듯 가볍게 박수를 친다. 좋아. 그 확실한 끝 내가 구경해줄게. 대신 나한테도 확실한 대가를 줘. 혜라가 난숙을 똑바로 본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난숙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변했다. 동영상. 혜라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다. 난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그거. 진태석이 미쳐서 찾고 있는 그 동영상. 내가 찾고 있다는 소문 나도 들었거든. 혜라가 손끝을 꽉 쥐었다 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난숙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이미 움직였어. 사람을 시켜 내 집도 뒤지고 공 회장 집도 뒤지고. 넌 지금 필사적이야. 내가 그렇게 필사적인 이유는 하나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확신. 헤라는 숨을 고르고 난숙을 향해 마지막 경고처럼 말했다. 그 입 조심해. 내가 알고 있는 걸 함부로 퍼뜨리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무너질 거야. 난숙은 미소를 유지한 채 천천히 일어서며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손끝으로 툭 건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거래하자는 거잖아. 내가 무서운 년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럼 나도 내 편이 되어줄게. 헤라는 난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내 편? 난 누구 편도 아니야. 난 내가 살아남을 편이지. 난숙이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돌아보며 웃었다. 그래, 그게 하늘아지. 기대할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시각, 도시 반대편의 아름다운 식당. 창밖에 반짝이는 조명들이 유리창에 번져 마치 별무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정원은 자꾸만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하늘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놓인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는데 감정만은 뜨겁게 끓고 있었다. 정원이 결국 입술을 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난 아직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서 천천히 가라앉는 순간 하늘은 놀라거나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듯 아주 담담하게 웃었다. 그 준비는 내가 됐어. 이미 오래전에 하늘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정원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손가락 끝이 떨렸다. 하늘씨, 이건. 하늘은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다.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아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잡으며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반지를 끼웠다. 정원은 반지를 뺄 수도 그대로 둘 수도 없는 사람처럼 멈춰 있었다. 하늘이 정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정원 씨도 날 사랑하잖아. 정원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져 눈가로 번졌다. 사랑 그런 거 아니야. 난 지금. 하늘이 정원의 말을 자르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부정하지 마. 정원이 고개를 떨구자 하늘이 손끝으로 정원의 턱을 들어 올렸다. 너 나한테만은 거짓말하지 마. 너도 알아. 너 내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섭잖아.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게 사랑이야? 그건 의지야. 하늘이 아주 조용히 웃는다. 사랑이 의지가 아니면 뭐야? 난 내가 의지해도 돼. 내가 쓰러지면 내가 바칠 거야. 정원이 숨을 삼키며 고개를 젓는다. 하늘씨, 나 지금도 내 인생이 감당이 안 돼. 너까지 끌어들이면. 하늘이 손을 더 꼭 잡았다. 내가 날 끌어들이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간 거야. 처음부터.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왜 나야? 하늘의 눈빛이 갑자기 깊어졌다. 넌 늘 혼자였잖아. 혼자서 다 버티고 혼자서 다 이기고 혼자서 다 무너지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 정원의 입술이 떨린다. 난 누군가를 사랑하면 결국 그 사람도 다치게 해.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다쳐도 돼. 내 옆에서 다치고 싶어. 정원이 눈물을 닦으려 손을 들자 하늘이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의 입술에 살짝 닿게 했다.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정원이 결국 무너져 버리듯 말한다. 미안해. 하늘이 정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미안하단 말 이제 그만해. 내가 나한테 주는 건 미안함이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이면 돼. 정원이 눈을 감고 하늘의 손을 꽉 움켜쥔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확인이라도 하듯 하늘이 낮게 말한다. 부정하지 마.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웃고 울고 다시 웃는다. 이윽고 하늘이 정원의 입술에 다가간다.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하늘을 받아들이며 키스한다. 그 키스는 달콤하기보다 절박했고 로맨틱하기보다 살아있다는 확인 같았다. 정원은 키스 끝에 숨을 떨며 뒤로 물러나더니 하늘의 품에서 빠져나오듯 고개를 숙였다. 하늘씨, 나 지금. 하늘이 당황해 묻는다. 왜?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정원이 눈물을 삼키며 말한다. 난 내 마음을 받으면 안 돼. 하늘의 얼굴이 순간 굳는다. 뭐라고? 정원이 손가락에 반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간다. 이건 너무 무거워. 난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어. 아니, 어쩌면 난 사랑할 자격이 없어. 하늘의 눈에 상처가 번졌다. 자격? 누가 내 자격을 정해? 정원이 고개를 젓는다. 내가 알아. 나 지금도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 내가 사랑하면 너도 그 거짓말 속에 들어와. 하늘이 절박하게 말한다. 그럼 같이 진실로 만들면 되잖아. 정원이 울먹이며 웃는다. 너무 순진해. 하늘이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순진한 게 아니라 널 포기 못하는 거야. 정원은 결국 하늘의 손에서 손을 빼며 가슴을 꾹 눌러버리듯 말한다. 하늘씨 미안해. 나 지금은 못해. 하늘이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래. 알겠어. 정원이 놀라 고개를 든다. 하늘은 애써 웃는다. 괜찮아. 내가 못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면 되지. 정원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컥하지만 결국 고개를 돌린다. 반지의 빛이 정원의 눈물에 번져 흔들린다. 그 시각 진태석은 공난숙을 따로 만나 날이 선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헤라가 사람을 시켜 공 회장의 집을 뒤져. 왜? 태석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숨기고 싶은 진실을 건드린 자의 경계심이었다. 난숙은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태석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진태석, 당신이 차기범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그랬겠지? 태석의 동공이 순간 흔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숙은 태석의 흔들림을 확신으로 바꾸려는 듯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그 이름만 나와도 표정이 바뀌잖아. 아니라고. 아니면 화를 낼 필요가 없어. 그냥 웃고 끝내면 되지. 태석이 이를 악물었다. 증거는 어디 있어? 난숙이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온 거겠지. 태석이 낮게 경고한다. 난숙 씨 장난치지 마. 난숙이 고개를 갸웃한다. 장난? 난 내 인생에 장난친 적 없어. 난 언제나 거래를 했지.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뜬다. 동영상. 난숙의 미소가 깊어진다. 그래. 동영상. 태석이 단도직입으로 말한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내가 갖고 있지. 난숙은 손가락으로 잔의 물방울을 쓸어내리며 태석을 약 올리듯 아주 느리게 대답한다.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 중요한 건 그 동영상이 당신한테 필요하다는 사실이야. 태석이 책상을 치듯 손을 탁 올린다. 얼마야? 난숙이 웃는다. 돈? 당신이 줄 수 있는 돈은 해라도 줄 수 있어. 태석이 숨을 고른다. 그럼 뭘 원해? 난숙은 단 한마디를 꺼낸다. 해라. 태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는다. 무슨 뜻이지? 난숙이 시선을 내리깔며 속삭인다. 하늘아가 무너지는 걸 원해. 당신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 옆에 여자부터. 태석이 낮게 말한다. 왜? 난숙이 한숨처럼 웃는다. 왜냐고? 그 여자는 내 딸의 길을 막아. 건양그룹 후계, 자리 그 모든 것의 문을 하늘아가 쥐고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는 정원을 이용해. 태석이 순간 정원의 이름에 반응한다. 난숙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고 더 파고든다. 당신도 알잖아. 정원. 그 애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애가 올라가면 누가 떨어질지. 태석이 날카롭게 묻는다. 너 정원을 어디까지 알고 있어? 난숙은 태석의 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린다. 당신만큼은 아닐까? 태석의 숨이 막힌다. 그 순간 태석의 머릿속엔 하나의 결론만 떠오른다. 헤라가 움직인다. 난숙도 움직인다. 그리고 정원까지.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낮게 내뱉는다. 한혜라를 만나야겠다. 태석은 그대로 헤라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비서가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태석의 얼굴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태석은 그대로 헤라 앞에 서서 이를 악물고 소리쳤다. 왜 공 회장 집을 뒤진 거야? 헤라는 태석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들이닥칠 줄 알았어. 태석이 더 크게 말한다. 대답해. 헤라가 단숨에 시선을 날카롭게 세운다. 대답. 좋아. 당신도 대답해. 태석이 눈을 부릅뜬다. 헤라가 탁 한 걸음 다가서며 내뱉는다. 사실이잖아.
당신이 차기범 죽였잖아. 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미쳤어? 헤라가 웃는다. 미친 건 당신이지. 사람 하나를 죽이고도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당당히. 태석이 손을 들어 헤라를 막으려 하지만 헤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내가 증거 찾는 게 그렇게 두려워? 왜? 진짜로 내가 했으니까. 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린다. 증거 없어. 헤라가 속삭이듯 말한다. 없을까? 태석이 이를 악물고 헤라의 책상 위를 훑는다. 헤라가 말을 잇는다. 당신은 늘 그래. 증거 없다고 믿으면 끝인 줄 알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태석이 비웃는다. 진실? 너도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어? 헤라가 잠시 멈칫한다. 태석이 그 틈을 찌르듯 냉소한다. 너도 숨기는 거 있잖아. 정원. 그 애한테도 숨기고 있잖아. 헤라의 눈이 흔들린다. 태석이 낮게 그러나 잔인하게 말한다. 그 애가 내 딸이라는 사실. 내가 버린 딸이라는 사실. 헤라의 손끝이 떨리지만 헤라는 곧바로 다시 고개를 들고 태석을 노려본다. 그래서 더더욱 끝내야 해. 당신을. 태석이 조용히 웃는다. 끝내? 헤라가 이를 악물고 말한다. 당신이 무너져야 정원이 살아. 정원이 다시 태어나. 태석은 한참 헤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난숙이랑 손잡았어? 헤라가 비웃듯 답한다. 그 여자랑 손잡을 만큼 내가 바보는 아니야. 태석이 눈을 가늘게 뜬다. 하지만 그 여자는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헤라가 차갑게 말한다.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으면 되지. 태석이 마지막 경고처럼 내뱉는다. 헤라, 너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어. 헤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되받는다. 게임을 시작한 건 당신이야. 차기범을 죽인 그날부터. 한편 식당을 나온 정원은 차가운 밤 공기에 얼굴을 맞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늘은 뒤에서 조용히 따라 나오다가 정원의 어깨를 붙잡지 못한 채 손을 내렸다. 정원은 뒤돌지 않고 말했다. 하늘씨 미안해. 하늘이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단 말 말라니까.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나 무서워. 너를 잃는 게. 하늘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럼 나를 잡아. 정원이 고개를 젓는다. 잡으면 너도 다쳐. 하늘이 결국 낮게 웃는다. 나 이미 다쳤어. 너를 좋아한 순간부터. 정원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킨다.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진동한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공난숙. 정원은 숨이 멎는 듯했고 하늘이 정원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누구야? 정원은 전화가 울리는 동안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못하고 끊어버렸다. 하늘이 다시 묻는다. 정원아, 무슨 일이야? 정원은 하늘의 시선을 피하며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거짓말이었다. 하늘은 정원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한다. 너 거짓말하면 표정에 다 보여. 정원이 애써 웃는다. 나 원래 이런 얼굴이야. 하늘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인다. 너 혼자 안 둬. 내가 밀어내도 난 다시 올 거야.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못한다. 다만 반지에 손끝을 얹고 마치 그것이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는 듯 잠시 눈을 감는다. 그리고 공난숙은 태석에게 다시 연락을 넣는다. 태석의 휴대폰이 울리고 태석은 헤라의 사무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전화를 받는다. 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하고 이상하게도 친절했다. 동영상 원하지? 태석이 숨을 고른다. 원한다. 난숙이 웃는다. 그럼 새 거래. 태석이 이를 악문다. 조건. 난숙이 한마디 한마디를 못 박듯 말한다. 당신이 먼저 한혜라를 버려. 그리고 정원은 건드리지 마. 태석이 순간 정원의 이름에 멈칫한다. 왜 정원이지? 난숙이 부드럽게 말한다. 그 애는 내 딸의 적이 아니라 내 딸의 거울이야. 거울은 깨면 다친다. 깨지 말고 이용해야지. 태석이 낮게 묻는다. 너 정원한테 뭘 했어? 난숙이 웃는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앞으로 할 거지. 태석이 분노를 누르며 말한다. 장난치지 마. 난숙이 한숨처럼 속삭인다.
장난 아니야. 진짜야. 당신이 원하는 동영상, 당신이 목숨 걸고 숨기고 싶은 그 장면, 당신이 헤라를 막으려 발버둥치는 이유. 그 모든 걸 내가 쥐게 될 수도 있어. 태석은 눈을 감았다 뜬다. 어디서 만날까? 난숙이 미소 짓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장소 정할게. 당신은 약속만 지켜. 헤라 버리고. 내 딸의 길에 방해하지 말고. 통화가 끊기자 태석은 그대로 복도 벽에 손을 짚었다. 그 얼굴 위로 분노와 공포와 계산이 동시에 번져갔다. 멀리 사무실 안에서는 헤라가 태석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떨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 하나,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못했던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차정원. 헤라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정원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바로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다시 울리고 화면에 떠오른 또 다른 이름은 진세훈이었다. 정원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늘은 정원의 표정을 읽고 조용히 묻는다. 세훈이? 정원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손끝만 떨었다. 세훈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한다. 정원, 지금 당장 만나. 헤라가 너에 대해 뭔가 숨기고 있어. 정원은 숨을 삼키며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은 정원의 눈물 맺힌 눈을 보며 말한다. 이제 도망치지 마. 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답한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나 살아남으려고. 하늘이 단호하게 말한다.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를 믿어야 해. 정원은 손가락에 반지를 꼭 쥐며 마치 그 반지가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끼며 고개를 떨군다. 그때 멀리서 뉴스 속보 화면이 식당 외벽 전광판에 번쩍 뜬다. 건양그룹 내부 비리 의혹 익명 제보자 등장. 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 헤라인가, 난숙인가, 태석인가, 아니면 정원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손인가. 화면이 전환되듯 난숙은 차 안에서 홍세프에게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할머니 신기 전에. 하늘아, 진짜 무섭게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운전석 앞 유리에 비친 난숙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웃는다. 이 판 이제부터가 진짜야. 태석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꽉 쥐며 중얼거린다. 동영상만 손에 넣으면 다 끝낼 수 있어. 헤라는 사무실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속삭인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내가 먼저 잡는다. 그리고 정원은 하늘의 손을 잡을 듯 말 듯 망설이다가 결국 아주 천천히 손을 내민다. 그 순간 하늘이 정원의 손을 꽉 잡고 말한다. 내가 울어도 내가 밀어내도 난 너랑 끝까지 가. 정원은 눈물을 삼키며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한마디를 내뱉는다. 그럼 나도 끝까지 가볼게.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원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한다. 화면엔 알 수 없는 번호.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 차기범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았다. 정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하늘이 놀라 묻는다. 무슨 일이야? 정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숨이 막힌 목소리로 말한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